중세의 철학은 크게 고대의 철학,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기반으로 발전합니다. 플라톤의 국가편에 따르면 세상 사람들은 눈으로 만물을 보고 살지만 실은 감옥에 사는 죄수들과 같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참다운 존재인 이데아를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이죠. 여기서 그 유명한 동굴의 비유가 나옵니다. 죄수들이 사는 동굴 감옥이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햇빛을 직접 보지 못하고 그저 동굴벽에 비친 흐릿한 그림자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굴 밖에 사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과 그림자만 보일 뿐입니다. 이처럼 죄수들은 태양과 현실의 사물들을 알지 못하고 그림자만 보고 살아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간수의 도움으로 동굴 밖으로 나간 죄수들은 현실의 사물들을 직접 보고 그 아름다움에 무척 놀랍니다. 붉은 사과도 자연도 눈부신 태양도 보게 된 거죠.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죄수는 바로 우리이며 흐릿한 사과 그림자는 실제 사과이자 이데아 또는 형상으로 불리워지는 참된 실제입니다. 그리고 태양은 가장 가치 있는 선의 이데아이자 형상입니다. 이것이 쉽게 말해 플라톤이 말하는 이데아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는 사물들은 이데아 세계의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눈으로 보는 사물은 가시적인 존재이고 이데아는 가지적인 존재를 말합니다. 정신적, 지성적 존재이며 매우 추상적이죠. 이런 이데아를 형상이라고도 합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사물들은 모두 언젠가 파괴되거나 소멸되는 것이어서 불완전합니다. 빼어난 외모를 가진 미인이 눈앞에 있습니다. 우리는 두 눈으로 확인할 수 있죠. 그러나 플라톤이 말하는 선의 이데아는 미 자체를 말합니다. 이데아는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지성적으로 이해되는 존재이며 이러한 존재를 플라톤의 형상이라고 부릅니다. 이 둘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미인대회가 열려 수많은 미인들이 한 곳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미인들은 개체들이고 수없이 많습니다. 현존하는 미인부터 클레오파트라까지 수많은 미인들이 있었죠. 이들의 특징은 한때 아름다웠고 꽃처럼 피었다가 모든 사람이 그렇듯 언젠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빼어난 외모 또한 유한합니다. 그러나 플라톤은 미의 이데아는 불변적이라고 말합니다. 현실의 개체들은 성장, 발전, 쇠퇴하지만 미의 이데아는 영원히 존재합니다. 개체들은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지만 이데아는 눈으로 보지 못하고 오직 지성적으로만 파악됩니다. 이런 이데아 혹은 현상이 과연 플라톤의 말처럼 어딘가에 존재하는지 의문의 여지가 여전히 남아있고 이를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론은 아리스토텔레스를 통해 발전하여 오늘날 학문의 기초가 되는 여러 개념들로 살아있습니다. 현대에 와서는 본질, 정의, 혹은 집합개념 등으로 해석될 수 있죠. 미의 형상과 개체들의 관계성을 살펴볼까요? 모방과 공유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이 개체들이 이데아를 모방한다. 둘째, 이데아가 개체들에게 미를 나눠준다. 이데아설에 따르면 아름다운 사람이 아름다운 이유는 그가 미의 형상을 담기 때문이며 이를 다시 말하면 그가 미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플라톤의 국가편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름다운 사람을 포함한 모든 아름다운 것들이 아름다운 원인은 그들이 모두 미의 형상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기본적인 철학 지식이자 재밌는 점은 플라톤이 이 이데아가 더욱 진실하다고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실존하는 개체보다도 추상적인 존재가 더 우월하고 영원하다고 주장하는 걸까요? 이러한 확신은 어디서 나올까요? 플라톤이 보통 상식과 다르게 눈에 보이지 않는 이데아를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도 더 진실한 존재로 본 까닭은 그의 선배 철학자 파르메니데스의 사상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